자, 4월 16일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SQL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입력, 수정, 삭제는 크게 뭐 별게 없는데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컸죠. 그래도 이제 무사히 SQL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구현하면 그 웹사이트 안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SQL 언어적인 측면에서 일단 PPT를 정리를 해놨고요. PPT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좀 비주얼틱하게 구축하는 과정을 이제 약간 번외편으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야기부터 할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생성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use MySQL 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데 기본 구문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이게 기본 구문이에요. 근데 이때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존재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걸 또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럴 때 덧붙일 수 있는 옵션이 if.exist인데 이 옵션을 덧붙이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생성해라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방지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기본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에 있는 기본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을 확인해 볼게요. 대괄호로 쳐져 있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명시하지 않았을 때 뭔가 대신 적용될 기본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기본값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굳이 실습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값 똑같이 나와요. 자, 캐릭터 셋이라는 거를 확인해 보면은 라틴어로 나와요. 라틴어 계열이니까 당연히 알파벳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 거는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기본값은.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구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캐릭터 셋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자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가 문자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건 아니다. 자바에서 전에 캐릭터 셋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EUC, KR, 뭐 UTF-8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ANSI라고 하는 방식.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글자로 변환하느냐 그것과 관련된 방법이라고 했죠.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 기본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는데 라틴어 방식이 기본값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값은 EUC-KR 한글 표현용, UTF-8 전 세계 거의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UTF-8을 써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UTF-8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세분화돼요. UTF-8 MB3라는 거는 한글이건 영어건 따지지 않고 전부 3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MB4라는 거는 얘는 일부 글자가 누락되는데 얘는 전체 모든 글자를 다 포함해요. 이모티콘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MB3 방식이랑 MB4 방식의 차이를 보면은 이모티콘을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모티콘이라는 게 뭐냐면은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랑 키보드 점 누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를 포함할 수 있는가요? 이런 글자들을 DB에 같이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MB3와 MB4 방식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값은 문자열의 비교나 정렬 방식을 규칙하는데 정렬 방식에 대한 규칙인데 캐릭터 셋 이름 언더바 제너럴 CI는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하는 방식. 캐릭터 셋 이름 언더바 B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방식. 캐릭터 셋 이름 언더바 유니코드 CI는 대소문자 다국어 지원에는 우수한데 CI 방식이다 보니까 얘도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그래서 빈, 대소문자 구별하는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올더바이 같은 걸로 정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하고 좀 다르게 정렬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가 사용자를 한 명 만들어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용자를 만든 적이 없어서 그냥 기본 사용자 계정 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루트 계정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한 개당 한 명의 사용자를 생성해서 이렇게 전용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create user, id, 골뱅이, 접근어용 호스트, identified by 설정한 비밀번호. 이 접근어용 호스트, 호스트라고 하는 게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서 접속이 되게끔 하느냐인 건데 특정 IP 주소, IP 주소라는 거는 컴퓨터의 고유 주소예요. 아직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IP 주소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어쨌건 여기에다가 이제 특정 컴퓨터의 주소를 기입하면 그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돼요.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이라고 하면은 로컬 접속만 허용해요. 로컬 접속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직접 조작하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컴퓨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상태. 퍼센트라고 하면은 모든 곳에서 접속이 허용이 돼요. 보안에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 실습용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면 이 아이디한테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자, grant all privileges on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별표 to 여기서 적은 거 그대로 적어줘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은 조회, 입력, 수정, 삭제, 테이블 생성 같이 권한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조회는 가능한데 입력, 수정, 삭제는 못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당 하나의 전용 계정을 생성하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드롭 명령입니다. 드롭 데이터베이스 if exists 데이터베이스 이름. 기본 구문도에도 드롭 데이터베이스 db 이름까지인데요. 존재하지 않는 db를 삭제하겠다고 명령 내리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삭제하는 건데 존재하지도 않은 걸 삭제하라고 해봐요. 에러 나지. 그래서 이 옵션을 붙이면은 삭제하려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행해요. 아까 거랑 반대죠. 에러 방지. 자, 이 명령은 즉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요. 한번 수행된 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 드롭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는 진짜 낯장부리야. 자,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웹사이트 작업을 하시면, 포폴 작업을 하시면요. 학원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학원 컴퓨터에서 소스 코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학원 컴퓨터에서 생성이 되겠죠. 소스 코드는 깃허브에다가 올리고 집에 가서 풀 받으면 돼요. 그럼 코드가 그대로 와요. 아니면은 깃허브이 좀 불편하면은 외장하드에 넣어도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그냥은 안 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외장하드에 넣기 위해선 내가 백업을 받아야 되고요. 이거를 집에다가 복원하려면 복구 명령을 내려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상태가 아니라 윈도우 상태에서 명령어를 수행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백업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을 써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루트 쓰시면 돼요. 루트는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모든 DB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취업하면은 루트 권한 안 줄 거예요. 루트 권한은 그 회사 관리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이 저장될 폴더가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마리아DB 덤프 마이너스 U 마이너스 P까지는 똑같죠? 자, 빼기 2개 루틴스, 그 다음에 빼기 2개 익스텐디드 인설트, 빼기 2개 데이터베이스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백업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고 백업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자, 루틴스라는 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백업하는 옵션이에요. 이게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게 개발자가 정의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안에 함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잘 안 쓰는 추세예요. 대신에 자바 쪽에서 뭐 매퍼라든지 ORM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옵션을 쓰실 이유는 없는데 실습용 DB인 마이스쿨 백업하실 때는 이걸 쓰셔야 돼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뭐냐면은 우리 실습용 DB에 보면은 콜 sp 테이블 인포라고 명령을 내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렇게 쭈루룩 출력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만들 일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할 때는 루틴스라는 이 옵션은 쓸 필요가 없지만 실습용 DB 백업할 때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실습용 DB를 백업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익스텐디드 인설트는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인설트문을 같이 만들어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실습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 안에 보시면 SQ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제가 MySQL 덤프라는 파일을 넣어놨는데 이게 우리 실습용 DB를 백업한 파일이에요. 얘를 열어보면 자, 이게 백업한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명령. 요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테이블 생성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인설트 구문이 다글다글 있어요. 인설트 문이 이렇게. 이게 백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 실행하면 얘가 DB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인설트 문이 쭉 하고 들어가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즈라고 하는 옵션을 두면은 요게 요 구문을 같이 만들어줘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즈라는 명령이 없으면 요 구문이 안 생겨요. 그냥 테이블만 만드는 거야. 자, 데이터베이스 복원입니다. 마리아DB, 우리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쓰는 명령어 있죠? -u 사용자 이름 -p 복원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기입하시고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포트는 9090 이것도 표기되면 좋고요. 복원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고 백업 파일 경로를 명시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요 데이터베이스에다 밀어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그 백업한 DB에서 데이터베이스즈라는 옵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명령과 use 명령이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복원할 때 복원 이름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다른 DB의 이름을 넣어요. 근데 어차피 이 파일 안에 use mysql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값이 돼요. 자, 근데 아까 그 빼기 두 개 데이터베이스라는 옵션을 안 주면 요 구문이 안 생기겠죠. 그때는 헬로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면 이 모든 내용이 요 DB에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받은 다음에 B라는 DB에다가 복원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빼기 두 개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백업할 때. 자, 작업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DB가 MySQL이죠.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서 다른 DB에다가 복원을 할 거예요. 일단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헬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문자셋은 UTF-8 MB4, 콜레이션은 UTF-8 MB4 빈. 그냥 요거 두 개는 고정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스쿨 유저라는 이름의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요. 비밀번호 세팅하고 모든 호스트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해요. 이 사용자한테 새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요거 두 개의 명령은 MariaDB에 접속한 상태에서 써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상태에서. 근데 백업하고 복구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루트 권한을 써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다시 루트 권한 써서 백업한 데이터를 헬로스쿨 DB에다 복원합니다. 자, 지금 백업 DB랑 헬로스쿨 복원 DB가 이름이 다르죠? 그럼 빼기 두 개 데이터베이스 옵션 써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작업 시나리오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한 상태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if not exist, 헬로스쿨, 디폴트 캐릭터과 콜레이션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다고요. 스쿨 유저라는 이름의 사용자를 만드는데 모든 곳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요. 비밀번호는 스쿨123 느낌표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생성이 되죠. 자, 이 사용자로 하여금 헬로스쿨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해요. 이 사용자가. 요거랑 요게 일치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작업을 하고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MariaDB 덤프 마이너스 유루트 마이너스 P 루틴스 익스텐디드 인설트 MySQL이라는 DB를 myDump.sql로 백업해라. 자, 다시 MariaDB 마이너스 유루트 마이너스 P 헬로스쿨이라는 DB에다가 조금 전에 백업한 myDump.sql을 밀어 넣어라.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myDump.sql이라는 파일은 어느 폴더에 생길까? 뭐? 자,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실행하면은 시작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하는 경로잖아요. 자기가 작업하는 폴더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이게 지금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하는 폴더예요. 그러면 요 폴더 안에 찾아가야 요 파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작업한 거 집에 가서 이어서 하고 싶으면, 주말 동안 이어서 하고 싶으면 요 파일을 외장하드에 넣어야 된다고요. 안 그럼 양쪽에 데이터베이스 싱크가 안 맞으면은 작업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업 파일 잘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복원 결과 확인해 볼게요. use 헬로스쿨 확인해 보고 show 테이블 싸면 모든 테이블들 복원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자, 남은 단원들은 연구과제건 연습문제건 없어요. 요 실습과제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이 10시에요. 10시 5분. 자, 10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시 4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